자,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자, 오늘도 굴포천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네. 사실 거기서도 야외 촬영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로 저희 사무실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임장 후토크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굴포천역을 다녀왔습니다. 피디님은 굴포천역 익숙하시죠? 예, 잠깐 저희 사무실이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쵸, 좀 한 익숙합니다. 1년 정도 잠깐 있었네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임장으로 가보신 건 또 느낌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들을 직접 들어간 적은 없잖아요, 그 근처에서. 아, 저는 들어갔죠. 저는요. 아, 예, 네, 그렇죠. 없어가지고 이번에 들어가니까 겉에서 보던 것보다 아파트가 괜찮은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러고 이거는 임장 가기 전에도 느꼈던 건데 네네. 이사를 할 때 거기 그쪽 편으로 고려를 할 정도로 좀 거주 인프라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긴 또 피디님은 지금 부천이랑 부평 쪽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굴포천이면 상당히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봤던 아파트는 바로 삼산타운 7단지입니다. 여긴 어떠셨나요? 여기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겉에서만 보고 항상 항아리 상권에서 딱 겉에서만 보고서 안 들어갔던 아파트인데 들어가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쾌적하죠? 예. 그 연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그 연식이 아닌 것 같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됐고. 이건 새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대단지여가지고 되게 이게 좀 넓어가지고 좀 더 그것도 놀랐고. 그쵸. 저희가 움직인 시간이 또 아이들이 많이 이동할 시기인지 몰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좋아요. 삼산타운 7단지가 어떻게 보면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난하면서 상품성도 괜찮으면서 입지가 또 좋은 국밥 같은 아파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굴포천역, 7호선 굴포천역을 중심으로 바로 위에 이제 상권과 하원가가 붙어 있고, 거기 또 학군도 괜찮은 데다가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7단지. 7단지가 또 좋은 점이, 우리가 아파트를 왜 좋아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 균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그 7단지는 8세 타입 단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아이들 기르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단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제가 5분 임장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축이라는 거, 요즘 뭐가 유행입니까? 얼죽신 아니겠습니까? 예. 얼죽신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콘크리트죠.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구축도 구축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신축이었다면 이 가격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입지가 이 정도. 물론 뭐 잠실급 입지는 아닙니다만 부평에선 대장급 입지가 맞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뭐 신축이 아닌 것에 조금 아쉽다라고 느끼신다면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가격을 보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봤던 아파트는 펜스를 친 곳이었습니다. 네,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였죠. 맞아요. 이게 삼산 대보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 바로 두산 리버더 센트럴 부평입니다. 요즘 이름이 참 길어요. 저도 한번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다 외우진 못해요. 어쨌든 우리가 두산 리브라고 해보죠.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것은? 부지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세대수가 좀 많이 안 나와서 부지가 그렇게 안 클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또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 부분이 좀 의외였고요. 두산 위브 앞쪽에 다른 아파트가 하나 있지 않나요? 앞쪽이라는 게 그 대로 쪽 네, 말씀하시는 대로 쪽으로. 거죠? 굴포천역 맞죠. 그 산산타운 단지들이 네, 있죠. 그거 보니까 여기도 신축으로 오히려 들어오면 더 깔끔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곧 10월에 분양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게 지금 9월 말쯤이니까 10월에 분양을 하면 저희가 모릅니다. 뭐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 잘은 모릅니다만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만 그냥 간단하게 뭐 수치나 뭐 이런 걸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우리가 보통 대장 지역이다, 삼산동이다 라고 말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북쪽에 있습니다. 그 앞에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밑에 삼산타운 단지들까지는 우리가 삼산동이다 라고 솔직히 인정을 해주지만, 그 위쪽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두산 위브 같은 곳은 솔직히 말하면 부평에서 조금 입지가 떨어지긴 합니다. 차라리 왼쪽으로 쭉 가서 있는 산곳보다도 오히려 요즘에는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물론 여기에만 들어가는 또 신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상품성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 옆에도 브라운스톤이 있고 위에도 아침 신혼 아파트가 있어서 뭐 완전 희귀한 신축이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굴포천역 인근으로 보자면 희귀한 신축이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삼산동 전체로 보자면 얘만 신축인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거는 분양가다. 역시 중요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싸면 됩니다. 뭐 싸면 받으셔서 뭐 충분히 수익을 보시고,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분양가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봤던 곳은 사실 아파트는 아니고 방금 봤던 삼산 대보, 즉 두산 위브와 좀 결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재정비 추진구역이었죠. 네. 북의 4구역이었습니다. 북의 4구역 사실 우리 사무실이 있던 곳 더 크게 벌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어떠셨어요? 거기가 그렇게 또 바뀔 줄은 몰랐네요. 빠르게 또 바뀌었네요. 아, 몰랐어요? 저만 알고 있었죠. 알고는 있었는데 뭐라 하죠? 생각보다 빠르다. 생각보다 빠르다. 네. 아, 그 조합원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화통 터지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부평에서 굉장히 사업이 느린 걸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은 저희가 많이 안 따라가서 그쵸. 사실 좀 생소했는데 가보니까 거의 다 펜스 쳐져 있고 저는 이주가 다 된 줄 알았어요. 아, 99%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가보니까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몇 세대인 거죠 이거? 거의 1300여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긴 크네요. 그런데 그 넓은 부지가 아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핵심 입지가 아닌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런 부분도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요. 뭐 그쵸. 네. 사실 뭐 가격적인 부분, 계산적인 부분, 수치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피디님이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입지적인 거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가 뭐 우리가 부평에 신축 없다. 7호선 라인, 특히 굴포천 이 대장 지역에 신축 없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야말로 나중에 신축이 된다면 얘가 진짜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길주대로를 중심으로 삼산동이라는 곳이 위쪽에 삼산타운 쪽이 사실 엄연히 말하면 거기가 대장이 맞는데 이 아래쪽은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어쨌든 여기 신축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게 브랜드로 이제 신축 대단지가 1300여 세대 정도가 딱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트로피 아파트 같이 좀 모두가 여기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5분 임장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얘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주하는 데까지도 좀 오래 걸렸고 99%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합의는 다 됐는데 좀 합의금을 이제 주고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문제가 됐던 건 조합원 분양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초기에 책정됐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도 진행이 됐다는 게 대단하네요. 뭐 어떻게든 되는 겁니다. 자, 재개발 지역을 추진하는 건 입지만 좋으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좀 차치하고 여기가 입지는 참 좋은데 참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어쨌든 비용이 다 같이 산정이 되는 거다 보니 올라갔고 그래서 요게 또 금융 조건이 또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신축 인근에 신축이 많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좀 계산을 해보면 뭐 안전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다들 있다 보니까 조금 손바뀜이 좀 더디고 진행이 조금 더딘 감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뭐 나는 좀 길게 보겠다 뭐 한 6년 보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난 2, 3년 안에 신축을 하겠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두산 위브를 보시는 게 맞고 나는 좀 6, 7년 넉넉히 보는 신축도 괜찮은데 비싸더라도 확실한 걸 사고 싶다. 그럼 북의 4구역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북의 4구역을 설명드리면 좀 비교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피디님한테 그나마 좀 익숙한 지역이었죠. 그렇죠. 이 굴포천역 여기 인근 종합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봐 주시면 여기가 인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확실히 신축이 적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북의 4구역 보고서 북의 4구역이 잘 진행돼가지고 신축이 딱 들어오면 주변에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주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할 곳이 좀 보이더라고요. 좀 가면서 플랜카드도 좀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지역에서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저는 그전에도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많이 느꼈고 네, 그럼요. 그래서 가치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 구도심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기 좋다는 그 기준은. 그렇죠. 서울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동, 잠실 이런 거랑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인천 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제가 이 5분 임장기에서도 정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의 중심이 원래는 이 굴포천 쪽이기도 했습니다. 이 삼산타운 쪽이 있는 이쪽이 중심이었어요. 왜냐면 상동하고도 되게 생활권이 연계가 돼 있고 뭐 자연환경, 학군, 상권 이런 모든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강남 접근성도 사실 가장 좋은 지역이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GTX가 뚫리면 또 여의도나 용산 가는 거는 또 다른 지역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항상 대장 취급을 받아왔다가 이제는 신축이 없으니까 이 얼죽신 열풍을 타고 다소 이제 대장 자리를 좀 내어준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입지라는 건 영원하잖아요. 신축이라는 건 상품성에 불과하고 이 트렌드가 또 돌고 돌 테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도 입지는 좋지 않아 라면서 또 돈이 들어온다면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또 신축이 들어오고 있고 신축을 기다리고 있는 재개발 단지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동네는 좋은데 나는 신축이 당장 갖고 싶어 라고 하시면 또 청약을 노려보는 방법이 있고
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신축을 갖고 싶어 라고 하시면 또 북의 4구역 같은 재개발 구역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한 지역을 볼 때 아파트 하나만 딱 집중해서 보시기보단 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포괄적으로 보신다면 조금 더 돈을 좀 많이 빨리 불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굴포천역을 임장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는 좀 마무리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지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